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요. 분위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9월에 이런 시장 통계를 이기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내용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중 성적이 가장 저조한 9월이라는 계절적 특성에 더해 기대에 못 미친 8월 신규 고용이 투자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든 건데요. 미국의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과 대형 기술주 차익 실현의 여파로 뉴욕 증시는 올해 들어 최악의 한 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 급락한 4345.4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1.73% 떨어진 5408.4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2.55% 급락한 16,690.83을 기록했는데요. 주간 낙폭은 5.8%로 202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지난주 시장의 관심이 가장 집중됐던 고용지표가 발표된 날이기도 한데요.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고용 증가폭이 7월보다는 커졌지만 시장 전문가 전망치는 밑돌았습니다. 6월과 7월 일자리 증가폭도 대폭 수정됐는데요. 6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은 17만 9천 개에서 11만 8천 개로, 7월은 11만 4천 개에서 8만 9천 개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두 달 동안 수정된 감소폭은 8만 6천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보고서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는데요. 실업률이 4.2%로 7월 4.3%포인트 하락했는데 5개월 만에 처음 떨어진 겁니다. 전날 유럽과 중국에서 내년 1분기 중에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해 5% 가까이 급등했던 테슬라는 이날 8% 넘게 폭락했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최근 급등세에 따른 부담 탓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도 하루 만에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전날 1% 반등에 성공했던 엔비디아는 브로드컴 분기 실적에서 AI 전망이 기대했던 것만큼 밝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4.09% 급락했습니다. 알파벳도 4.02%, 아마존은 3.65% 떨어졌고요. 메타도 3.21%, 마이크로소프트 1.64%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오는 9일 아이폰 16 공개 행사를 앞둔 애플은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애플은 0.70%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네, 불안한 미국 증시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안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뷰는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서는 이번 주 뉴욕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약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실망스러운 제조업 및 고용 지표로 급락했는데요. 보통 9월은 주식시장이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기간이라는 점도 주식시장이 부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죠. 실제 연중 성적이 가장 저조한 9월에 접어들자마자 뉴욕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흐름을 바꿀 호재는 딱히 예고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13일 발표되는 미시간대 9월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소비 심리 둔화를 가리키면 주식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긴장감은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 이 같은 장에서는 영웅이 될 필요가 없다며 안전한 자산에 자금을 보관하는 것을 권고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로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FOMC 전까지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로
마지막인 인플레이션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텐데요. 이 때문에 이번 주 뉴욕 주식시장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 CPI와 생산자물가지수 PPI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않으면 CPI와 PPI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물가 상승률 둔화, 즉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지속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8월 CPI가 전망치를 웃돌면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셈법은 다시 한번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연준 위원들이 9월 FOMC를 앞두고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는 애플이 인공지능 AI 탑재된 아이폰 16 공개 행사에 투자자들이 이목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내일 올 연말 쇼핑 대목을 겨냥해 AI가 탑재된 아이폰인 아이폰 16을 공개할 텐데요. 오프라인에서도 구동되는 AI인 애플 인텔리전트가 이날 시연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면 다음 달쯤 출시될 아이폰 16 기대감이 고조될 텐데요. 주춤하는 애플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따라 애플 주가 변화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10시 시작될 미국 대선 토론에도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입니다. TV 토론 이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의 경제정책이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 지지율 변화에 따라 국채금리를 비롯해 증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시해야 할 주요 이벤트입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볼게요. 내일 경제지표로는 7월 도매재고, 8월 고용 추세지수, 7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됩니다. 실적으로는 오라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애플 신제품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애플은 내일 오후 1시에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하는데요. 출시 모델은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 아이폰 16 프로와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4가지로 가장 중요한 AI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성공 여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네, 이번 주도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